자, 첫 번째 챕터 파이썬 함수 사람의 생각 또는 행동을 컴퓨터한테 그대로 시키고 싶은데 그걸 정교하게 구현해서 자동화하는 과정을 함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 함수란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등장 배경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또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목적은 무엇이고,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함수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느껴보면서 그 파이썬을 사용해서 만든 함수가 어떤 필요성, 공감대,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함수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제가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코드, 코딩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런 자료를 한번 공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린 이미 이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목록처럼 제가 뭐 휴지통, 워드, 한글, 엑셀부터 시작해서 뭐 자율주행차까지 정말 다양한 뭐 기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전부 다 통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은 특정 목적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죠. 예를 들어 휴지통은 필요 없어 버린 문서를 보관하고, 워드나 한글은 문서 작성을 하고, 자율주행차는 자동으로 운전을 하고, 카카오톡은 커뮤니케이션이나 내용을 공유하고, 이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결국 이 프로그램은 이쁜 껍질을 벗겨보면 결국 함수와 UI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기능 하나가 다 결국 함수입니다. 그 함수들을 다 묶고 그 위에 사람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가 있고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적인 껍데기를 씌우면 그것이 바로 사실은 프로그램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국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뭐다? 함수를 만드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함수를 만들고 UI만 씌우면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처럼 프로그램이란 특정 작업 또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여러 코드를 모은 후 이 모은 것 자체를 함수라고 하고 그 함수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UI를 덮어 씌워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함수란 특정 작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여러 코드를 모은 것 자체를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함수를 배워야 결국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구나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현존하는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뭐 별로 원하는 거 없다.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 것들이 과거에 있었나요? 없습니다. 있는 것도 있겠지만 소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든 하지 않든 미래에는 훨씬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걸 비즈니스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뭐 부족한 것들이 좀 있어. 이런 것들은 특정 프로그램으로 함수로 만들어 놓아서 내 단점을 커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이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저랑 상관없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도구를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죠. 이 도구를 그냥 버리고 말지, 난 TV나 볼지, 아니면 나한테 도움되게 쓸지, 사회에 도움되게 쓸지,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능 자체, 결국 프로그램이란 함수와 같구나. 그래서 함수를 배워놓으면 나에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이런데 훨씬 능숙해지고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함수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세상에 대해 들어가 보면, 그럼 기업들이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제가 뭐 디지털 경제, 디지털 플랫폼 경제 얘기하면서 결국 기업들은 플랫폼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나오는 플랫폼도 결국 함수인 겁니다. 왜? 플랫폼도 결국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도 함수인 겁니다. 그 함수를 매일매일 정교하게 고도화시켜서 플랫폼을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앱을 사용하거나 뭐 프로그램,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거 쓸 때 뭐 업데이트 뜨지 않나요? 그쵸? 업데이트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뭐 디자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기능이 추가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조정되거나 하죠. 그게 뭘 하는 거냐면 함수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함수들이 있는데 새로운 함수를 add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UI를 바꾸거나 결국 그거 하려고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우린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지만 결국 기승전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구성을 보면 지금 펑션이라는 걸 배우는데 펑션이란 기능이죠. 예를 들어 교수 같은 경우는 수업하는 기능, 연구하는 기능, 조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으로 치면 수업 듣는 기능, 조는 기능, 뭐 과제하는 기능, 밥 먹는 기능,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업 듣기, 연구하기, 졸기 이런 기능들을 통상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졸기 기능은 교수도 갖고 있지만 이 졸기 기능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 기능인 것뿐이에요. 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묶어서, 즉 함수를 여러 개 묶어서 특정 사람이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지로 묶을 수 있겠죠. 교수는 어떤 기능, 대통령은 어떤 기능, 학생은 어떤 기능, 강아지는 어떤 기능, 그런 특정 기능들만 묶어서 아바타와 같이 특정한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 한데 모여서 움직이죠. 그것이 뭐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더 많은 펑션 또는 좀 더 많은 캐릭터, 클래스가 묶어 놓으면 그걸 모듈이라고 통상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러 가지 모듈이 결합되어서 실제 뭐 사회, 정치, 경제,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런 것처럼 좀 더 크게 다양한 기능들을 묶어 놓은 걸 패키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패키지, 라이브러리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결국 이 용어는 보시면 뭐 컴퓨터 용어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 구성의 기능들을 하이어라키 또는 레벨에 맞게 분류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생각해보면 컴퓨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결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사회의 구성과 상황들을 분류에 맞게 구분해 놓아서 이걸 좀 더 사회에 도움될 수 있도록 컴퓨터가 기능을 대체해가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즉, 이런 느낌의 일반적 사회 구성조차 결국 기승전 함수부터 출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에서 좀 더 좁혀서 비즈니스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구성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예요. 회사 안에는. 대화하는 기능, 차 마시는 기능, 설치 기능, 사람 만나는 기능, 문서 기능, 사원증 만드는 기능, 주문하는 기능, 청소하는 기능,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들을 로봇으로 대체한다면 이런 기능 하나하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다음 아마 기업에 있는 여러 가지, 요즘은 이런 직급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의 직무, 직책들이 있습니다. 칼같이 구분하는 게 요즘 세상에서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저도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다가 와서 이런 계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직급에 대한 구분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마다 각 직급에 맞게 좀 더 집중되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능을 묶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직급, 직책의 사람들이 하나의 부서를 이루어서 그 부서가 실제 전략을 짜거나 기획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겠죠. 그거를 일종의 모듈 정도의 레벨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능들을 하는 클래스들의 모임인 모듈들은 실제 특정 사업부, 연구소 등을 만들어서 실제 비즈니스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레벨을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만약 기업들도 모든 업무를 자동화한다는 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로봇으로 바꾸고 싶다는 건 이 기능들부터 자동화를 해 두어야 하고 그것을 결국 함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의 프로세스를 데이터 사이언스 구성 또는 데이터 비즈니스,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구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 문제를 정의하는 기능,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 처리하는 기능, 검증, 기획하는 기능,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함수로 만들어 두었고요. 지금 제가 수업을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배울 내장함수, 외장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세 가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 사용자 정의 함수들 또는 외장 함수가 내장 함수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나콘다도 사실은 그 패키지 프로그램 자체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나콘다도 함수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항상 아나콘다 홈페이지에 가서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까요? 옛날 거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기능들을 업데이트하니까 최대한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꺼내 먹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쨌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내부 과정 구성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고 이미 이 기능들은 내장 함수, 외장 함수 또는 여러분들이 만들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이 기능들을 특정한 분석 목적에 맞게
마케팅을 했을 때 누가 구매할지 예측해 볼까? 광고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되지? 그걸 예측해 볼까? 아니면 고객 불만을 어떻게 예측하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들을 수집해서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약간 클래스 레벨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교화되고 몇 년을 반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이걸 플랫폼화합니다. 플랫폼. 그리고 이 플랫폼화 된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듯한 구글 애널리틱스, AWS, 아마존, 테이블로, SAP, 세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결국 수많은 함수의 모음인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인 겁니다. 결국 그걸 판매하고 이 기능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좀 더 효율적, 생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을 상쇄하고 남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도구가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뭐 저는 구분해 놓긴 했지만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사실 뭐 파이썬, R, 뭐 자바, C 이런 라이브러리 지칭하긴 하는데 훨씬 더 넓은 개념이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비유할지를 몰라서 비워놓긴 했는데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세상에선 프로그램의 언어 그리고 그걸로 이루어진 많은 라이브러리를 총칭해서 라이브러리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플랫폼들 결국 이런 것들이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결국 기승전 함수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이런 기업의 뭐 OK라고 하긴 뭐하지만 필수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이런 거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안 할 건데요. 저는 올드 방식으로 이런 거 할 건데요. 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 방식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럴 수 있어요. 뭐 차 마시는 것도 지겨워. 아니면 배달 맨날 주문하래, 식사 주문하래, 청소하래, 지겨워. 이러면 선택하는 거죠. 나는 지겹지만 계속 몸으로 할 건지. 문서 작성. 지겹지랑 똑같은 걸 매일매일 만들지만 지겨운 걸 계속 몸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너무 거대한 건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기능 정도라도 내가 프로그래밍을 써서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나의 노동을 줄이거나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와 갖고 있지 않은 건 애초에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함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앱,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결국 함수다. 함수에 UI를 씌운 거고 이 함수는 단순히 데이터 사이언스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의 비즈니스의 구성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이 모든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다. 그리고 요즘 같은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시대에선 단순 데이터 사이언스 비즈니스를 넘어서 모든 사회 구성이 디지털화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흐름을 더욱 빠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배우는 건 이런 흐름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함수의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결국 사람이 눈으로 본 내용을 생각해서 처리하여 입으로 출력하는 걸 그대로 모방해서 컴퓨터가 키보드로 입력된 값들을 처리하여 출력하여 표현해 줍니다. 이걸 저는 입력 X, 처리 F, 출력 Y라고 했었죠.
이런 구성을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함수의 목적은 사람의 생각 또는 행동, 이 F 부분의 처리를 컴퓨터로 구현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입력에 대응되는 출력을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또는 컴퓨터의 처리 과정을 함수로 관리하면 반복할 필요가 없고 반복하지 않더라도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 x는 함수를 거쳐 출력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끄적끄적거리며 계산하던 내용에서 함수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y는 fx x라는 입력이 f를 거쳐서 y에 할당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함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 수학적 계산보다 이 개념이 사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프린트, 인풋 이런 것도 사실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둔 내장 함수입니다. 이미 만들어둔 거예요. 그리고 특정 기능 이런 거죠. 특정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는 코드의 집합으로 여러 실행 문장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잘 정리해 두면 나중에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수를 줄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함수가 없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면 되게 다양한 코딩 라인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걸 묶어놓지 않으면 중간에 뭐 실수로 오타 하나가 들어가도 에러가 날 수가 있죠. 잘 묶어두고 잘 정리해두면 그러한 실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복잡한 것들도 결국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 덕에 스스로 차도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할 게 줄어들고 결국 함수 덕분에 자동차가 스스로 혼자 운전을 하듯 자동화가 가능해진 것이고 그 함수가 인공지능만큼 굉장히 복잡해진 것들이 나오면서 그 자동화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인공지능 요즘 나오는 많은 용어들 중에 하나죠. 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라면 만들기 함수를 한번 볼게요. 라면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라면 지겹도록 먹죠. 매번 반복하죠. 근데 절차 간단하니까 크게 개의치 않는데 나름 이것도 지겨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기다려야 되죠. 끓을 때까지. 그리고 면과 스프를 넣죠. 그리고 완성하죠.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이 프로세스는 어지간해서는 사실 바뀔 게 없습니다. 계속 같은 프로세스죠. 만약 이걸 자동화해준 로봇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자동화해주는 함수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커피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로봇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거랑 방향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지만 물, 면, 스프를 입력으로 하면 함수가 이 단계를 알아서 진행한 다음에 내 앞에 라면이라는 출력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란 x와 y가 아닌 이 가운데 부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서 실습 내용, 프로그래밍 기초 내용들은 사실은
이 입력과 처리에 좀 더 집중했다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함수는 바로 이 가운데 부분 처리 과정에 해당되는 거고, 이 처리를 아무리 복잡한 단계, 이 라면의 4단계든 인공지능처럼 차가 운전을 스스로 하는 단계든 아무리 큰 것도 어떻게 돌아가든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만 주면 알아서 라면이 나오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게 결국 함수이자, 이 함수들이 커지면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라면 만드는 함수, 그리고 뭐 육개장 만드는 함수, 떡볶이 만드는 함수, 뭐 많겠죠. 그런 것들의 함수 기능들이 묶이면 결국 식당이 되는 거겠죠. 식당. 그 식당이 일종의 여기서 봤던 클래스, 모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무인 편의점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것도 있고. 다 그런 함수의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봤던 그림인데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하는 것도, 자 여기 써있는 글들은 전부 다 입력과 출력이긴 한데 처리 부분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볼까? 일정 잡아볼까? 이런 것들이 결국 함수인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함수로 만들고 컴퓨터의 처리 과정을 함수로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fx, y를 주고 그 y는 상대방한테 x가 되고 다시 한번 f를 통해서 y를 주고 상대방한테 그 y는 x가 되고 다시 한번 f를 통해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사람과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함수, 사람의 생각, 컴퓨터의 처리까지 함수화하면서 사람을 대체하게 되는 이런 수준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구성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의 함수 적용 어떻게 될까요? 여기 써 있는 글자들은 거진 다 함수로 적용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 함수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좀 설명하기 힘들었고, 힘들다기보다는 좀 어색했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단계별로 다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x가 입력되어 f라는 함수를 통해 y가 나오죠. 여기에도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y와 목표 정답을 비교하는 평가 검증도 사실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출력과 목표 정답을 입력으로 받고 평가 검증이란 함수를 거쳐 good 또는 bad를 출력하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이 평가 검증 함수 가능하고, 이것 전체도 이 학습이라는 러닝 부분도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 부분엔 입력만 넣어주면, 데이터만 넣어주면 이 과정을 미래 예측에 쓸지 아니면 못 쓸지를 출력해주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도 함수가 적용이 된다는 거고,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비즈니스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했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건 2단계. 단순히 기능적으로 데이터를 넣어봅시다. 빅데이터를 넣어봅시다. 함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넣어봅시다. 출력이 됩니다. 이거지만 이것도 러닝 과정으로 함수가 되듯 마찬가지 만들어진 결과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시켜 보는 이 2단계 전체가 입력이 돼서 다른 함수, 비즈니스 적용을 통해 매출이 증가되었는지, 증가되지 않았는지 출력이 되는
이 3단계 자체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단계와 3단계를 위해서 필요한 1단계의 과정, 많은 사람의 대화를 통해 입력을 받고 문제 정의하는 함수 처리 과정을 통해 어떻게 비즈니스를 기획할지, 성능을 확인할지 이런 걸 출력하는 함수 단계이며 결국 이 모든 단계가 다 함수로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굳이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 이걸 다 자동화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상적인 삶 그리고 비즈니스, 이 사회 구성 이 모두에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 프로그램들은 결국 함수다. 함수를 배우는 게 결국 요즘에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기본 최소 요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을 통해 함수를 만들 건데 그것은 결국 사람, 비즈니스, 사회, 전반적인 생각, 행동, 기능을 정교하게 만들어 구현하고 자동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 함수가 무엇인지 그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구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파이썬 함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